공작소 아미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네, 제가 왔습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미국 이란 종전 합의에 국제 유가가 $80가 깨지면서 즉각 하락세를 보였고, 여객기, 항공주 이런 관련된 주식은 급등했으며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 호재에 무작정 흥분하면서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개인들이 보일 수 있는 가장 경계해야 되는 태도는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괜찮은 종목 아무거나 좀 매수하면 되겠지?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뜨고 있는 이런 항공주를 추격 매수를 해야 되나? 기존의 테크주들은 너무 또 고점인 것 같고 경기 변동에 민감한 다른 걸로 좀 갈아타야 되나? 이런 판단들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새롭게 자금을 투입을 하고자 한다면 1차적으로 주목해야 할 섹터는요, 여객, 해상여행, 물류, 그리고 기초소재,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대상은 이자 비용 부담이 완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형 주식들과 고배당주들인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제가 드리는 조언을 인공지능 AI 및 반도체 관련주들을 전량 매도를 해라, 뭐 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업과 금리 변화에 민감한 자산으로 시야를 좀 확장시켜서 보셔야 되는데요.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이라면 뭐 물류, 소재, 운송, 해운, 자본재 등등 원자재 가격 하락과 거시경제의 회복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이 산업군을 최우선으로 관찰을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의 방송을 끝까지 시청을 하신다면 지금 미국에서의 합의 소식이 단순 평화선언이 아닌 계좌의 비중 조절을 요구하는 신호인 이유와 어떠한 산업들을 선제적으로 살피고 어떠한 주식들은 또 관망을 해야 되는지, 이어서 이러한 전략적 판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는 과연 무엇인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빠르게 들어가 보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우선은 이번 휴전이 내포하고 있는 이 파급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호르무즈를 개방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측 역시 합의가 이루어졌다, 요거를 좀 인정을 했는데요. 더 이상 이 타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로 인해서 주식시장은 원자재 가격의 안정과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 부활을 주가에 선반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요, 서명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1차 서명이 진행이 되겠지만 앞으로 우라늄 농축 문제나 경제 보복 조치 철회 등등 핵심 사안들은요, 앞으로도 2달간의 추가적인 조율을 거쳐야만 됩니다. 즉, 이번에 나온 뉴스는요, 분쟁이 멈췄다고 해서 자 바로 들어가자 막 이런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엄밀히 말씀을 드려서 지정학적인 공포로 인한 전쟁의 할증료가 거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막대한 운영비 부담으로 억눌려 있었던 이 다양한 섹터들을 재평가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할 이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60일입니다. 이 60일이라는 기간은 단순하게 관망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어떠한 종목들은 비중을 축소하고 또 어떤 섹터를 편입할 건지, 그리고 어떤 자산들은 관망세를 유지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결단을 해야 된다, 좀 이런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어떤 걸 봐야 되냐, 이 연료비의 가격 차이가 순이익에 직격탄을 날리는 산업군이겠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는 소식에 WTI가 배럴당 $80가 깨졌잖아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 투자 자본이 가장 선제적으로 뭐 여객, 해상여행, 물류에 관련된 섹터를 지금 매집하고 있는 건데요. 델타나 아메리칸 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들이 반등했고, 카니발과 같은 거대 여행 선사들 역시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은 어떤 섹터를 봐야 될까요? 여객기, 해상여행, 물류, 화학 분야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산업들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수록 고정 지출이 낮아지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의 실적을 내더라도 원자재나 에너지의 단가가 낮아지면서 최종 마진율이 눈에 띄게 증가가 합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당장 추격 매수를 하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행 산업은 단순히 유류비가 내려갔다고 해서 해결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행기의 탑승률이 얼마나 되냐,
티켓의 단가는 방어가 되느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자 상환의 부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동일하게 여객선 산업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됩니다. 아무리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해도 고객들의 예약률 자체가 내려간다면 주가 상승의 동력은 금방 소진이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섹터에서도 빚이 적고 고객 수요가 탄탄하게 뒷받침이 되는 우량 기업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반면에 석유화학 섹터는 조금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들과 같은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원가 자체는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시장에다가 판매하는 제품의 판매가마저 동반 하락을 한다면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관련주를 보실 때는요, 주요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는 어떠냐, 마진율도 같이 개선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함께 회복되는 기업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협상 뉴스가 뜬 이후에 지금 우선순위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냐면은 에너지 비용 절감 수혜 산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객, 여행 선사, 물류, 화학 섹터를 지금 빠르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냥 무지성으로 뭐 에너지 가격 내렸으니까 여기를 보자,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재무제표상 봤을 때 실적이랑 직결되는 정말로 개선이 되는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이와 반대로 에너지 채굴 기업이나 정제 마진을 얻는 정유사들은 같은 선상에서는 또 보시면 안 됩니다. 전쟁 리스크가 고조될 때 원자재 가격 급등을 방패로 삼아 주가를 방어했던 이들 종목은요, 평화 국면이 조성이 되면은 반대로 상승 동력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즉 새로운 투자 자금이 향할 첫 번째 목적지는요, 원유를 판매하는 쪽이 아니라 소비하는 쪽을 보셔야 됩니다. 다음 이어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영역은요, 금리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투자 자산들입니다. 자, 보시면요, 분쟁이 격화되면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물가의 하락을 방해합니다. 이 물가가 꺾이지 않으면요, 미국의 연준 입장에서도 섣불리 금리를 인하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러겠죠. 역으로 지금 전쟁 공포가 사그러들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찾으면 금융시장은 이자 비용의 압박이 완화가 될 것이라는 이 시나리오를 선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이번에 이 합의 소식 이후에 10년 만기 장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올해 안으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 역시 일주일 전보다 15%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최근에 발표된 CPI가 4.2%로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만큼 앞으로 FOMC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아직은 리스크가 조금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수치 변화가 시사하는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이자율 환경이 악화되는 시나리오보다는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방향으로 다시 베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대상이 뭐냐면요, 시가총액 소형주, 고배당 기업, 그리고 금융 섹터인데요. 거대 IT 기업들은 자체 보유 현금도 풍부하고 외부 자금 조달도 상대적으로 원활합니다. 반면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들은요, 기준금리가 미세하게만 올라도 이자에 대한 지출이 재무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고배당주 역시 시중금리가 고공행진을 할 때는요, 국채 등에 밀려서 소외를 받지만 이 이자율의 압박이 덜해지면 시가 배당률의 매력이 급격하게 부각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 좀 올라줘도 이 주가가 선제적으로 반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한 방에 목돈을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철저히 분산해서 점진적으로 이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다, 좀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기존의 주도주였던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관련 섹터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십니다. 아니, 일단 휴전한다고 떴으니까 대형 테크주의 시대는 저물었고 경기 관련해서 민감주로 좀 넘어가면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거에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장세도요, 이렇게 흘러가지를 않았어요. 발표 당일을 보시면요, 주요 메모리 반도체 대장주나 글로벌 GPU 설계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해서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즉 원자재 비용 절감으로 해서 수혜를 받는 애들만 독주한 게 아니라 혁신 기술주들도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재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뭐 AI, 반도체 얘네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반도체 산업은요, 계속해서 여전히 글로벌 증시를 이끌고 있는 메인 엔진이에요. 다만 지금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내 포트폴리오 내에 비중을 철저히 나눠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계좌에 이 AI나 반도체 위주로 많이 있다,
그렇다고 뭐 굳이 전량 매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대신에 막대한 수익을 본 종목에서요, 일부 분할 익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여객, 해상여행, 물류, 화학산업 등등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분산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AI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거의 뭐 AI나 반도체에만 쏠려 있다면 한 곳에만 의존해 있는 이상한 구조에서 좀 탈피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계좌에 테크주가 거의 없다, 이런 분들 또한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만 듣고 지금 또 고점에서 들어간다? 이런 것들 역시 좀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 AI 혁명은요, 정말 장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이 투자 시장의 성장 엔진이며, 지금 이 합의가 나왔다는 것은요, 지금 60일이라는 기간 동안 내 계좌를 더 탄탄하고 안전하게 저평가 우량주 종목들을요, 제대로 편입을 시켜야 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에도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시켜보면요, 미래가 좀 확실하게 보이실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해외의 자원 의존도가 거의 100%잖아요. 이 에너지 단가가 좀 안정화가 되면은 뭐 항공, 석유, 물류 등등 기업들의 재무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여기 하나 더 예를 들어서 항공주가 뜨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쇼핑을 많이 할 텐데 백화점주가 또 강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해서 환율마저 안정화가 되면요, 해외 자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 시너지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 발표 직후에 있잖아요, 코스피 지수는 5%대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국내를 대표하고 있는 뭐 삼전, 하이닉스, 반도체 기업들을 비롯해서 IT 대형주들이 동반 상승을 좀 이끌어내주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증시는 이 시가총액 내에서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고 있는 이 파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 투자 릴레이가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 역시 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에 투자하시는 분들, 주력 IT 주식은요, 아직은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 테크주들이 지수를 튼튼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말씀드린 여객, 소재, 해운, 선박 제조, 이런 쪽으로 외국의 자금이 유입이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시점이 되면요, 물류와 소재, 조선과 기계 부문이 단순한 테마를 넘어서 외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핵심 업종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좀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섹터에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냐? 현재 분할로 담아볼 만한 종목들은 건설, 항공, 여행선사, 물류, 석유화학 등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특정 종목을 고르는 게 어렵다면 해당 산업들을 좀 묶어놓은 ETF에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제가 기존에 들고 있었던 삼전이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들은 전략적으로 매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드릴 대답은 아니요예요. 혁신 기술주 라인업은요, 일단은 계좌에 잘 들고 계시되, 일단 내가 이 목표 이상의 수익을 냈다면 어느 정도는 익절을 한 다음에 차익의 일부를 항공이나 여행, 물류 쪽에 담는 거는 괜찮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소형 종목이나 고배당주에 좀 크게 베팅해도 괜찮습니까? 진입 자체는 유효합니다만 단번에 목돈을 쏘아붙는다? 또 요런 타이밍은 아닙니다. 향후 통화 정책의 전망이 다시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좀 흔들릴 경우에 극심한 변동성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바스켓 같은 ETF 형태의 간접 투자 상품을 매수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게 현명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번에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이후에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뭐 삼전,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홀딩을 하시되, 내가 너무 여기에만 몰빵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신 것 같다면은 아주 조금 익절을 하셔서 말씀드린 항공주, 뭐 해상, 물류, 화학과 같이 에너지 가격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웃음을 지을 수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 비용의 변화에 민감한 시총 하위주들, 그리고 배당주 테마는요, 철저히 리스크를 배제하기 위해서 ETF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국내 증시에서는요, 주력적으로 이 반도체주를 들고 가면서 항공, 해운, 물류, 선박 제조 등등 외인들의 자본이 들어오는지 수급의 상황을 추적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 모든 긍정적인 시나리오는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힌다면 크게 리스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투자 세계에서는요, 꼭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되는 게, 이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졌냐, 펀더멘탈은 또 언제부터 바뀔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재차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일시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래도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기업이 원자재를 조달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축소되는 기업과 이자 상환의 압박이 헐거워지는 곳,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 경기에 민감한 섹터들을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거 한 번씩만 꼭 좀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번에는 진짜 더 좋은 방송, 더 좋은 종목 이야기로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돈이 되는 내용으로 깔끔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